야, 요즘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보는데 그야말로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주호영, 이진숙 두 분을 이렇게 컷오프를 했는데 도대체 공관위원장인 이정현 위원장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네, 뭐 사실 이제 이번 대구시장 컷오프 뉴스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해석이 원래 타깃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좀 비판적인 주호영 의원이었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거다 이런 해석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주호영 의원 혼자 날리기에는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을 묶어서 처리했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는데 제 해석은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미리 대선 경쟁자를 쳐내는 작업을 한 거다. 아, 이거 색다른 해석인데 네. 장동혁 대표가 대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이런 컷오프 전략을 썼다. 네.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좀 공통점을 묶었는데 일단은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되면은 원래 지역구인 수성구 갑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나올 수 있냐? 잠재적 이 대권 라이벌인 한동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원천 봉쇄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준숙 전 위원장은 왜 날렸냐? 이것도 대권 경쟁자 목적이다. 사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진숙까지도? 당내에서. 이준숙까지도. 네. 왜냐면은 이준숙 전 위원장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1위잖아요. 그렇죠. 네, 야권 후보 1위인데 사실은 이 본선 경쟁력이 이렇게 확실한 후보를 컷오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날렸을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랑 이제 지지층이 좀 겹치잖아요. 윤어게인 세력에서 겹치고 좀 지지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파이터 이미지 같은 게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자 내에서는 좀 스타성이 있다. 좀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결국에는 본인에게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싹을 미리 잘라버린 거 아니냐. 야,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데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자기랑 정치적으로 이제 뭐 상반된 상극인 한동훈도 제거를 하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지자군이 겹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 이진수까지도 날리는 일타쌍피 전략을 이번에 컷오프로 편 것이다. 네.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이진숙이든 주호영이든 간에 컷오프 이후에 행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급을 한 건 있어요. 가처분 결과를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또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소속을 언급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 글자를 무소속을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기사가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거 갖고 예민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취재해 보면.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사실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대답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뿐인데 마치 진짜 무소속으로 나갈 것처럼 기사가 나갔다. 네. 그냥 가처분 결과 보겠다는 것까지만 확실한 거다. 이렇게 좀 예민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분위기가 이제 김부겸 위주로 지금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대구 등판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당적까지 던지고 나왔는데 떨어지면 정말 최악이고 아주 안 좋은 모습에 정계 은퇴를 해야 하고 또 그 패배 책임까지도 어떻게 보면 떠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역 정치에서도 주호영은 나오면 안 된다. 주호영은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끝나면 분명히 이제 그 국민의힘이 아주 안 좋은 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당이 이제 뭐 다시 재편되고 뭐 전열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라도 이제 구심점이 되어서 이재명 정부에 맞서야 하는데 이거를 주호영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지역 정가의 좀 목소리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뭐 현역 의원 중에 누가 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좀 노릴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빈자리로 간다? 그렇죠. 뭐 추경호 의원 자리도 있을 거고 뭐 실제로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당에서 요청하면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유설희 기자 말씀해 주셨지만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주호영은 이재명 정부 역할론으로 그냥 묶어두고 그리고 이제 이진숙은 국회의원 자리 주고 그럼 뭐 이제 그러면 어쨌든 중앙정치에서 본인이 두각을 드러내느냐 아니냐는 본인 또 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도 혹시 대구에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보궐선거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능성도 좀 차단이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좀 계산들이 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주호영 그 의원의 탈당 여부, 무소속 출마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일단은 본인이 법률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주호영 의원은 베이스 자체가 법조인 출신, 그것도 판사 출신인데 그 사람이 본인의 컷오프에 대해서 법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문 결과에 귀속이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만약에 가처분을 인용을 하게 되면은 그 정당을 상대로 뭔가 다시 한번 인정투쟁을 하게 되는 상황, 공천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기각이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정당을 떠날 의사가 당장은 크게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느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변론으로 하고 왜 그 주호영의 그런 무속 출마 여부가 중요하냐. 아까 유설희 기자도 설명을 해줬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서 출마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두 부분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조금 일단 이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 선택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사실은 이제 공천 심사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진 경우가 매우 극히 드물어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정당 고유의 자율성이 맞아요. 보장되는 네.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거를 해냈던 게 주호영 의원이에요. 과거에 인용을 받아낸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일단 판사 출신이니까 본인이 잘 알기도 하고 2016년에 대구 수성을 지역구가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묶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역인 그 이인선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본인이 컷오프가 되니까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용이 되냐 지금 찾아보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그 절차상 하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좀 이런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아마 받아들여질 것이고 아마 아니면은 사실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진 않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무소속 출마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게 왜냐면 본인이 6선에 국회 부의장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사실은 대구시장 말고는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정말 모든 1순위 카드를 다 쓴 것 같고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도 조금 제가 부연을 하면은 제가 당내 분위기를 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구 지역에 생기는 보궐 자리를 챙겨줄 얘기가 파다한데 이제 사실은 요거 가지고 약속대로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아시죠?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보궐 자리 주려고 일부러 이제 보여주기식 컷오프를 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와서 제가 여당 내 이 장동혁 대표 측의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약속대로까지는 전혀 아닌 것 전혀 같다.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근데 지금 당내 여론조사 어쨌든 1위였던 이진숙을 날린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당원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대구 보궐 자리 하나는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는 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맞물려서 다시 예, 했던 예.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쭤보면은 예. 그 만약에 주호영이 관측대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수단을 택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네. 그 지역구가 비게 되고 그렇죠. 국민의힘도 공천을 하겠지만은 네.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실제로 네. 그 수성갑이라는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는 거의 99.9%. 99.9%가? 네, 제가 좀 친한계랑 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일단은 그거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한 연대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하고 한동훈 이제 이름 따서 주한 연대설이 나오는데 일단 이게 가능성이 꽤 있는 게 그 둘 사이가 예전부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밥도 많이 먹고 잘 지내온 관계래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가능성이 사실 높은 얘기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그 이제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무소속으로 나가고 본인이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이보다 더 좋은 구도가 없대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일단은 만약에 두 사람 모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뭐 당연히 이게 베스트죠. 장동혁 대표 체제를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졌다. 주호영 의원이 사실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진 않잖아요. 이제 김부겸 의원이 그렇습니다. 워낙 네. 이제 강력하니까. 근데 이제 젖잘싸만 해도 의미 있는 득표율만 해도 이게 충분히 남는 장사인 게 주호영 의원이 나중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한계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당권을 쥐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정말 전 대표 측에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라고 하더라고요. 유설희 기자 설명 듣다 보니까 네. 유설희 기자가 친한동훈계가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지금 듣다 보니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말고도 다양한 지역이 거론되는데 다른 지역보다 대구가 우월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좀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사실 뭐 부산도 나갈 수 있다고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수성갑이 나가면 훨씬 당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수성갑 지역구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대구 내에서 이제 고소득층 비율이 높고 좀 젊은
젊은층 비율이 높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은 좀 약한 거죠, 이 지역이. 그래서 여기 과거에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당선된 이 지역이 바로 수성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수성갑이 훨씬 좀 해볼 만하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식의 관측을 하는 거다. 예, 예. 아무튼간에 그 내용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예. 그 유서리 기자의 분석에 의거하면 대구 출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네. 대구시장에 출마했을 때는 굉장히 네. 높아진다라는 설명이었는데 이런 대구의 혼탁한 국민의힘 공천 상황 속에서 한 분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분의 이름은 바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인데 속된 말로 대구 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초이익이 들어간 게 지금 김 전 총리가 경기도 양평에 거주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로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출마 선언도 초이익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정청래 대표도 지금 공개적으로 러브콜 보냈잖아요.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 그리고 또 이제 직접 만나서 선거 초를 하고 있고 뭐 김 전 총리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결단만 촉구하지 말고 이 대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의지를 보여달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이 어려운 선거에서 이기려면 당에서 전폭적인, 파격적인 그렇죠. 지원책을 네.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실제로 분위기를 보니까 대구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을 맞아요. 원하는 네. 정서가 있대요. 그러니까 GRDP라고 해서 이게 지역 내 총생산인데 이게 33년째 전국 최하위라고 해요, 대구가. 그리고 이제 시장 자리도 지금 공백 상태니까 좀 중앙 예산을 확실히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인사가 필요하다 그런 좀 정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김부겸 전 총리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최근에 또 이제 낭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다양하게 하는데 지역지인 영남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뭐 김부겸 그 전 총리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여론조사가 정말 김 전 총리의 이 출마 명분에 쐐기를 박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이제 의뢰해서 이제 1대1 가상 대결을 한 건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모두와의 대결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자구도 이제 지지도 조사에서도 35.6%로 압도적 1위. 다자구도에서도 1위. 네. 그리고 2위가 이번에 컷오프된 이진숙 전 위원장인데 20.6%. 그러니까 후보 간 격차가 15%나 꽤 많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이 정도면은 이거 나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양자구도가 아니고 다자구도일 때 그 예. 지지도 순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그렇죠. 설명이었다는 거고. 예. 근데 물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기도 하고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보수의 텃밭이라고 지칭되기 때문에 실제로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을 하더라도 승산이 있는지는 변론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유경선 기자가 봤을 때는 승산 가능성 얼마나 점치십니까? 저는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인 선거에 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 잡음 있고 당 지지율 안 나오고 또 그 와중에 그 공천 심사위원을 굉장히 좀 뭐 과거에 그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또 이혁재 씨를 뭐 갑자기 데려온다던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지금 흐름상 또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정부 지지율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죠. 예,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저는 또 그것도 하나 주요하게 좀 짚고 싶은 게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아요. 대구 시민의 자존심이 상했다. 네, 아까 그 경제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없는 문제랑 이제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대구는 언제든지 와서 뭐 내가 출마하고자 한다면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인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뭐 주호영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지역 정가에서 반대하는 이유로 실제로 언급이 뭐 편하게 있겠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중앙 상황이 저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직전 시장인 홍준표 시장도 자기가 대구시장 취임했다가 대선 나가겠다고 어떻게 보면 대구를 버린 거잖아요. 중간에.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총선 낙선하고도 다시 중앙 정치로 떠나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저것도 배신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들 국민의힘 인사들의 그런 행태에 상대적으로 희석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패키지 이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선물 보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요청에 당이 화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면 굉장히 좀 대구 시민들이 안 그래도 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고 실제로 지역 민심도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굉장히 반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선물 보따리가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한 게 지금 보면은 국회 자체가 지금 여대 야소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여당 주도로 선물 보따리가 많이 지역으로 가고 있어. 예를 들면은 강원특별법이 지금 사실은 소위를 통과한 상태고 그렇죠. 전북특별법이 통과했고 사실은 부산특별법이 정체돼 있었는데 요거를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한 전재수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뭔가 이제 묶인 매듭을 푸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야, 힘 있는 정부 여당이 시장이 돼야만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민주당이 강력하게 보증하는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가 만약에 후보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이 없는 야당 입장에서는 네. 김부겸의 등판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고요. 사실 주호영 의원이 김부겸 등판론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전부터 굉장히 일찌감치 언급을 하면서 견제를 했어요. 이 대구가 무슨 뭐 정말 꼴통보수만 사는 도시냐. 대구 시민들 정말 현명하고 사리 판단 빠르시다. 계엄은 계몽령이 아니다. 그러면서 김부겸 총리가 만약에 출마하기라도 한다면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아, 사전부터 이 예열을 하셨구나. 예, 뭐한 보니까 지난 네. 1월 정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월에 얘기한 좀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월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상주 역할을 상주 했잖아요. 역할했죠. 그때 이제 많은 후배 정치인들이 요청을 간곡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좀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니 좀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좀 견제를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경종을 울린 것 같은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국민의힘 인사가 말하길 또 대구 지역 분들이 그 고관대작 출신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고관대장 출신을 좋아해. 네, 또 국무총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행안부 장관도 했어 심지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지역 명문 경북고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되게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코드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공천에 반발을 해서 내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서 나 무소속으로 나올 거야 라고 해서 표가 갈라져도 민주당이 못 이겼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그런다면 진짜 이건 못 이긴다 좀 이렇게 야. 보고 있다고 하네요.